네, 주담재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오늘 레포트도 마찬가지 두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승훈 대표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거? 서울반도체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서울반도체 네.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서울반도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서울반도체가 2% 올라서 47,950원, 48,000원 가네요. 예,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신고가 갱신, 뭐 52주 신고가죠. 52주 신고가 갱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고가가 58,000원입니다. 58,000원을 앞두고서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이격 조절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그 LED 쪽에 대한 흐름이 강한가에 대한 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그 증권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순이익에 대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쪽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97억에서 올해 이제 130억으로 증가를 하고요. 네. 내년에는 160억으로 증가하는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올해 거를 보고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년 정도 땡겨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한 160억 정도를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1,600억 정도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되니까 한 1,200억 정도에 대한 단기 순이익에 대한 쪽에 대한 기록이 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2조 7천억이기 때문에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쪽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 대한 쪽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2014년도에 벌써 올해 11%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내후년에도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치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률은 미국의 최대 LED 업체죠. 전 세계 최대 LED 업체인 크리의 영업이익률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 바탕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 아크리치 2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크리치 2인데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제품이다 뭐 기술적으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네. 가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LED 제품 대비해서 소비 전력이 50%가 절감된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전기세, 특히 이제 전기세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 아크리치 2와 같은 이런 제품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겠고요. 이 아크리치 2에 대한 특허 기술을 원천 기술 자체를 지금 서울반도체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엠폴라 LED라고 해갖고 기존에 있던 이제 갈륨 기판에 대한 LED가 아니라 이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는 지금 이 엠폴라 LED라는 것을 지금 그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10배가 밝은 그런 제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LED 제품에 비해서 밝기가 10배가 높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서울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여전히 아주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뭐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선행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주가에 대한 흐름은 뭐 저 앞전에 있는 저 5만 원대에 대한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서울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긴 예. 했는데요. 약간 걱정스러운 기회셔. 지금 시장 상황이랑 이제 따로 놀고 있죠. 그렇죠. 그 조정은 좀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도 뭐 버리는 주식이 아니라 조정이 나타났을 때 없으신 분들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빠졌을 때 무엇을 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시장이 빠졌을 때 같이 빠진다라면 그때가 매수 기회. 다 같이 빠진다고 해서 모두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빠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 레포트는 지금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를 지금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63,000원으로까지. 제가 5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63,000원까지 지금 적정 주가를 높여놨습니다. 앞으로도 30%인데 예. 약간 솔직히 약간 후달리네. 솔직한 얘기 후달려요. 예. 지금 이거 참 좀 어려운데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종목. 저는 뭐 그 서울반도체 저희가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예. 그 현대 하이스코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스코요. 아침 현대 하이스코를요. 제가 어떤 분이 성함 까먹었는데 한번 보시면요. 현대 하이스코를 며칠 전에 그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 계세요. 예. 현대 하이스코를 이제 현대제철을 뭐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분 아마 현대 하이스코를 갖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거래 정지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일부터인가요? 1월 24일부터입니다. 24일 맞죠. 그래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드린 대로 보여드리겠는데요.
대신증권에서 나왔어요. 예. 대신증권에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대신증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그 얘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상장되면요, 주가 어떻게 출렁거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내일 아침에는 바로 방송하는 게 아닐까 보셔야 되는데요. 레포트 제목 그 자체입니다. 1월 24일 변경 상장된다고 써 있어요. 제목 내용 보면은요, wait and see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관망입니다. 한마디로 관망. 관망 예, 기다려라. 관망인데 영어로 쓰니까 약간 멋있어 보이죠. wait 예. and see. 이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관망인데 내용을 보면은요. 냉연 분할을 뺏겼잖아요. 냉연 네. 분할은 이제 누구한테 뺏겼어요? 제철이한테 뺏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존속법인의 해외 판매법인 부분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초가는 이제 37,000원 미만에서 만약에 형성된다 그러면요. 기준가는 41,500원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 친구의 목표 주가는 달랑 43,000원입니다. 예. 43,000원이니까 그 기준가 41,500원에서 보면 움직일 게 없다는 얘기죠. 신규 상장이 될 때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마이너스로 50%, 위로 그리고 또 100%. 위로 200%. 200%. 예,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셨듯이 변경 상장 시초가가 27,000원에서 27,50원에서 83,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변동폭이 되게 큰데 시장 내일 상당히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될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예. 오늘 잘한 게요. 이게 누가 어떤 사람이 투기적 세력이 붙어갖고 막 올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예.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레포트가 오늘 내일 아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나온 건 지금 이거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이 대신증권의 의견은 43,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혹시 기준가 높이 나와갖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지 떨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레포트는 뭐 다른 레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조사한 거는 이건데요. 그래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기준가에서 그냥 그 언저리에서 움직일 거라고 이 친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내용을 좀 밑에 좀 그 다음 달랑 보시면요. 2014년에 실적 개선을 감안하더라도 기준가의 매력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지 않은. 이 친구 얘기입니다. 이 친구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2012년, 13년에 현대에스코의 PR 고점이 10배에서 11배. 예. PBR이 물론 이제 땅덩어리가 크니까 좀 높게 줬겠죠? 1.4배에서 1.8배에서 형성됐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높은 것은 실제로 보면 자동차용, 냉연 감방에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제철, 형님한테 뺏겼기 때문에 일단은 큰 수익성에 좀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것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그래서 심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으로 이 친구는 쓰려고 노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병시초가가 37,000 미만에서 형성된다면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 달에 줄 좀 쫙 빨간 예, 예. 예. 시초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시초가 37,000원 상태에서 형성된다면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위로 훅 붙는다면, 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누구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라 대신증권의 얘기다. 예, 예. 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을 어찌됐건 그 회장님, 왕 회장님 입장에서 여기서 왼쪽 주머니에서 띄어서 오른쪽 주머니 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회장님 회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에서 뺏어서 얘 준 거예요. 뭐 예. 아들에서 뺏어서 갖고 뭐 그 형한테 준 건데 지금 이제 딸 쪽에 있는 사위한테 있던 걸 훅 떼어다가 자기 아들 쪽에 쑥 예. 준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또 사위가 와서 또 경영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 현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냐 B냐 보면 현대에스코는 손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그렇게 해서 현대에스코가 날아갈 거냐 없애야 거냐 하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약간의 그건 이제 기대죠.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게 작년 12월인가요?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예. IR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제 레포트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어디서 나왔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음 네. 페이지에 그림 3 봐주세요. 그림 3. 강관이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예. 그래서 경량이 이제 좀 가볍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자동차 신소재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전기차가 가면 이제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아직은 별로 없는데 그쪽을 키우겠다면서 성장성이 없다 그러는데 성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현대하이스코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데 눈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돈은 정말 벌어야지 주가가 설명되는 건데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건덕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아이스코를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몽구 회장의 사입니다. 신성재 대표. 신성재 대표가 아주 인정을 바꾸는 사람이야. 아, 열받겠어요? 근데 모르죠, 속으로. 예. 그 장인어른과 무슨 그런 사이에 무슨 딸과 무슨 사이 있는지 우리가 예,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성재 대표 정말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회사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쿡 그 진짜 그 노른자 아닙니까? 노른자 쓱 떠갖고 이쪽으로 해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쑥 갈 때 나중에 또 사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 밥상에? 모르죠.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얼핏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좀 손해 났지만은요. 장기적으로 예. 누가 또 이렇게 갈지는 누구의 뜻이냐? 예. 전 세상에 한 명밖에 모르죠. 왕 회장님의 뜻이잖아. 예, 예. 그 우리 같은 미천한 것이 자기 알 수 있어요? 아, 모릅니다. 저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 떠나서 뭔가 이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대제 하이스코어, 현대제철은 무조건 탑픽이죠. 업종 내 예. 업종을 좋아한다면 현대하이스코어는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현대제철의 종을 뺏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 표현을 보면 다코스입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예. 모르죠. 이것도 투기지 어떻게 붙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다코스 정도는 분명히 놔도 되겠다. 근데 다코스라는 게 의외의 또 수가 나옵니다. 네.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예. 아시잖아요. 예. 머니투데이 방송이 특징이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 TV 네네.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난 아예 관심하면서 없잖아요. 예, 바빠서. 예. 근데 여하튼 그런 다코스들이 훅 갈 수도 있는데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약해요. 사실 엔지니어링 말하기도 좀 맛깔나게 들어가잖아요. 예. 5분의 토막이다 망하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훅 들어오는 게 있는데 현대에서 아직 그게 좀 솔직히 부족합니다. 다만 그런 그 아직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언제 갑자기 훅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다코스 정도로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반론. 일단은 그 제일모직 다코스 중에서 제일모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있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주가는 빠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언제 스타트업을 하느냐에 대한 쪽인데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지금 회사 측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2020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먼 미래를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회사 측에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할지가 결정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코스는 맞으나 순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면 저는 현대 하이스코보다는 현대 제철을 눈에 보이는 현대 제철이 맞아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100% 인정하죠. 예. 정말 그 다코스는 그 다코스고요. 정말 업종이 정말 턴한다. 예. 업종이 턴한다. 시장도 좋아지고 업종이 턴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현대제철이 앞서 있다는 생각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완전 저도 100% 동의합니다. 됐습니까? 예. 형님? 예, 아닙니다. 예. 오늘 다음에 예. 그 특징적으로 올라갔던 레포트의 분위기가 좋아진 거나 나빠진 거. 예, EPS 지금 상향 특징주 보게 되면은 오늘 여전히 현대에서 이제 현대 하이스코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잠시만요. 예. 근데 어저께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예, 예. 이 화면은 또 어디서만 뚱딴지 같이 나오는 거야? 이 화면이요. 이 네. 화면은 지금 와이즈 리포트. 어디요? 그래서 와이즈 리포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크게 그 실적 추정치 레포트를 이제 보고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크게 회사가 하나 이제 FN 가이드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화면은 와이즈 리포트 자료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와이즈 리포트에서 EPS 추정치 상향과 하향에 대한 그 정리가 되어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뭐 그 기업 분석 컨센서스 예, 예. 나오는 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와이즈 리포트에서 나오는 거라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와이즈 리포트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공개된 걸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와이즈 리포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와이즈 리포트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네.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한 EPS 추정치가 사양이 됐고 또 하나가 특징적인 것이 CJ 오쇼핑입니다. 네. CJ 오쇼핑 계속해서 EPS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데 무려 30%가량 상향이 됐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동국제강도 있습니다만 동국제강은 여전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 철강 업종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겠구나라는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풍산, EPS 추정치 하향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네. 오늘도 중국 PMI가 지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에 조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을 하향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이 대거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파이프 아까 그 방송 전에 말씀을 나눴던 세아베스틸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고려 아연, 풍산,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뭐 이런 성광밴드, 태광까지 해서 이런 기계라든가 철강 업종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소폭이나마 좀 하향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시장에 대해서 오늘 그 레포트 그 바라보기까지 했는데요. 몇 가지 더 지금 사실상 보면 예. 그 약속되신 분이 시간에 안 나와서 좀 방송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이건 네. 문제가 많은데요. 종목을 하나만 지금 갑자기 그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예. 종목을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은행주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네네. 은행주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오늘도 팟빵에 보니까요. 은행주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것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은행주를 좀 시장 상황 좀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지방은행 인수권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은행주 딱 질문을 드릴게요. 은행주가 될 만하다가 안 된다가 요즘 카드 문제 때문에 또 KB금융 쑥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은행주 갖고 계시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삼성카드 좋다고 보수 나왔죠? 그거는 내가 예. 아까 예, 얘기하려다 했는데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머니터리 방송에서 삼성카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저런 데도 문제 있으면 삼성카드가 돈 벌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 예. 저 아주 그거 쪽팔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예, 그런 예. 얘기를 해갖고 내가 격 떨어져갖고요. 투신에서 음. 올해 들어서 주식을 이제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투신의 주식 비중이 95%까지 늘어났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무엇을 샀을까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지금 투신이 비중을 늘린 주식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샀다. 주가는 최근에 이제 그 작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는 계속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주가의 하락을 이용해서 투신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담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뭐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 OCI까지 해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담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넣은 주식이 바로 이 신한지주입니다. 그만큼 이제 은행 쪽에서 카드사 모멘텀 플러스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순이자 마진에 대한 개선으로 인한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은행주에 대한 그 상승 가능성 이런 쪽에도 투신은 올해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본자 좀 더 자세한 우리가 두 분이 올려줘서 제가 예.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얘기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궁금하신 이슈라든가 종목군, 은행 업종이나 이런 시황과 관련된 거, 수급 좀 더 궁금하신 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드리면요 저희가 팟빵 게시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딱 한 종목이랑 팟캐스트가 따로 있고요. 두 남자 쇼라는 게 따로 있는데 아무데나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베스트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며칠 전에는 나오셨고요. 뭐 올해 들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모신 분입니다. 지난 작년에 반기에는 이제 평가가 안 받은 거로 제가 들었어요. 7월 2일 날인가 3일 날 입사하셔서 했는데, 근데 그럼 분기는 어떠냐? 분기에는 분기 첫 토탈로 뭐 3등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죠. 그리고 10월 달에 1등, 그다음에 2등, 그다음에 3등. 그럼 금년 다시 2014년 1월에 4등으로 하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주동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시 엿들었는데 삼성카드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카드가 되는 이유는 네. 지금은 낙폭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찌질하던 삼성카드마저도 반등이 나오는 그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갖고 죽은 고양이도 뛰어오르는 그런 장세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잠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정말 많이 빠졌고 찌질한 애들만 반등하는 게 아닌가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마 삼성카드 그 못 가던 삼성카드마저도 반등하는 시장이다. 삼성카드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 재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모 후배를 만나면서 그 홍콩계에서 삼성카드를 무지하게 산다, 형님. 그래서 왜 사니? 내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삼성카드 왜 산대니? 그랬더니 여기서 빠질 게 뭐 더 있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홍콩계 쪽에 펀드, IB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때가 4만 원대 이제 초중반 할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29,6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역시 돈이 네. 있는 애들이니까 네. 안 자르고 버티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빠졌어요라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시장 전체가 더 이상 따라갈 게 없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낙폭과대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인지가 되면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갖고 기아차는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드렸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도 반등하는 시장이 그 찌질하는 낙폭 과대만으로도 반등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말씀을요. 네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 우리 주동인 전문가님께서요 맛깔나게 하세요. 예. 저 같으면 기아자동차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마저도 올라가는 그런 네. 낙폭과대주의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오늘은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어제 오늘 이제 수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실이 이제 종식적으로 네, 들어갔죠. 시기보다 이제 큰 회사들이 나오니까요. 네네.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차, 다음 내일 기아차, 대림산업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딱 제가 대림산업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대림산업 실적 아직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의외로 올라가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불확실성이 해소되냐? 뭐 이렇게 이제 너무 하수의 질문인가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배짜라 반등이라는 거죠. 배짜라 반등. 배짜라 반등. 더 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려봐야 더 이상 내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도 종합주가 지수가 2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데 실제로 그 찌질하던 그 찌질하다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뭐 금호석이라든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기아차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사실 들어보면 최근 한 두어 달 서너 달 동안에 정말 재미없었던 주식들이 오히려 안 빠지고 그나마 강보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몇 년 동안 빠지다가 최근에 뭐 몇 개월 동안 쭉 빠지다가 최근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급하게 나오고 전형적인 더 이상 이제 나는 빠질 데가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팔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 사람도 몇 년간 하락하거나 최근에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쳐버린 매물들이 숨어버리면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분위기는 역시 낙폭과대가 월등히 유리하고 이 부분은 제가 주 초반, 그러니까 1월 9일 이후서부터 낙폭과대가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을 몰아들이고 있는데 들어가서 손해난 거, 낙폭과대 들어가서 손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대여섯 개를 들어갔는데 하물며 뭐 최근에 올라갔던 뭐 SFA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주식이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갑자기 뭐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만 그게 말고 말 그대로 시장 분위기 형성이고 낙폭과대로 좀 더 그러니까 유리한 방향성으로 가면서 그쪽이 월등히 왜냐면 올라갔던 주식에 대한 공매도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하물며 얼마 전에 하이닉스도 급락 나오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패턴에서 올라갔던 주식들이 불안하니까 빠진 주식들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되는 건 맞고 글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낙폭과대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두 가지 문점이 생깁니다. 네네. 첫 번째 낙폭과대면 된다 이거야. 이래서 SFA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SFA를 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정말 올라갔다는 건 믿을 뿐인데 네네.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전문가님. 짧게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러면 유진테크나 원익이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도 무슨 흐름이냐가 첫 번째 궁금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럼 이런 소위 낙폭과대, 네. 이런 장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지수는 20포인트까지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언제쯤 최소한 하락이 멈출까? 시장 자체. 네. 네.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앞서 첫 번째 질문은요. 따로국밥이라는 거죠. 따로국밥. 따로국밥이다. 예, 따로국밥. 네. 예, 하여튼간 시장하고 전혀 딴 세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라고 따로국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 뭐 언제까지 언제쯤이라는 단어를 제가 딱 맞춰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좀 점쟁이가 아니니까. 전 징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징후. 날짜는 뭐 어떻게 알아? 앞서 그 대림산업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역실적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쁩니다. 나쁜 레포트도 쏟아져 나와도 더 이상 내릴 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좋기 때문에 정도열 사상 최고가 뭐 나스닥이 13년 만에 최고가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뒷받쳐주는 후속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급적이면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만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뜻인데 네.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 디커플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좋아서 급등한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부 다 최근에 뉴스는 전부 다 하물며 삼성전자마저도 현대차마저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실적 나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GS건설이나 뭐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오늘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역실적으로 약간 청개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개구리 장세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일시적인, 뭐랄까, 인디안 서머라 그러나요? 잠시 지나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당연히 주식은 펀드멘탈, 그리고 기업 실적에 따라가는 장세가 정상적인 장세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장세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워낙 아는 것도 많으셔갖고요. 아니, 갑자기. 네. 대표님, 예. 인디안 썸머의 뜻을 한번 찾주세요. 잠깐 동안 그 가을이 겨울이 왔을 썸머, 때 썸머. 네, 잠깐 오는 네. 그 아주 따뜻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을 바로 인디안 썸머라고 하죠. 이 두 분은 영화를 안 보셨나 봐요. 네? 영화를 안 보시나 봐요. 잘. 인디안 서머? 예. 에로용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인디안 서머? 이 사람들 성격들이 이상하고 네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네. 주동윤 전문가님이 예전에 알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예. 주동윤 전문가님 하면 상당히 지금 고급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네네. 난 태어나서 따로국밥 증진한 건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강한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네. 따로국밥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횡보하는 거 있고 네. 다 따로국밥 아니야 그럼 365일. 걔네만 따로 국밥이라는 거죠. 질문하셨던 원익 IPS 자체가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큰 흐름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발주도 많이 늘어나고 반도체 네.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의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코스닥에 속해 있다라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대표님 네네. 주 소장님 아니, 그 네네. 주동인 전문가님 얘기를 딱 들어보게 되면 네네.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그 지난번에도 이제 기아차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시황에서 보면 이것조차도 반등하는 시장이다라는 그런 유연한 일단 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시황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네. 시장에 맞춰가면서 내가 대응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역시 대응력에 있어서는 아 정말 뛰어나시구나.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포커스가 또 줄기차게 이렇게 같은 일관된 시각을 보이는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기아차 같이 그 시장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낙폭과대도 이렇게 편입하시는 거 보면 역시 시장에 따른 대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 내내 그 베스트권에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이 뭐 이렇게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신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학한 적 있어요? 수학 좀 했어요? 아, 지겹게 했습니다. 아, 공대에서 그러니까 공대 수학. 공업 수학도 합니다. 공업수학. 수열 알죠? 수열. 예, 예. 1다면 다음에 2가 나오잖아요. 예. 2 더하기 다음에 3이 나오잖아요. 예. 3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나름대로 다 다르죠. 나름대로 1, 2, 3인데도 예. 불구하고 4가 예. 안 나오고 5가 될 예.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공대생다운 마인드입니다. 두 분이 뭔가 좀 친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이것도 뭔가 따로 국바로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미리 지금 겁이 나요. 네. 폴리실리콘이 말이에요. 네네. 폴리실리콘이 7주 연속인가 오른 것 네, 같아요. 7주 연속 상승. 근데 오늘 오시아가 왜 약해 그럼요?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징후를 보시면은 오늘 동시호가서부터 삼성전자가 1% 개파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발서부터 외국인들 지금 선물 매도폭 보면 5천억이 넘어갔고요. 현물 쪽은 매도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파생이 그러니까 현물을 쥐고 흔드는 시장을 바로 웩도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주 파생 상품은 당연히 현물의 기초 상품으로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뻗어나간 게 바로 파생 상품인데 현물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선물이 파생 상품이 움직이면서 현물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시초가서부터 삼성전자를 밀면서 1% 이상 밀면서 선물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고 밀기를 작정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요새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하락 나오면 공매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서 코스닥이 잠시 좋고 반대로 낙폭과대 쪽에서는 의외로 공매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반등하는 시장이고 폴리시콘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지난번까지는 3%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5주 연속 3% 오르다 보니까 17달러 대 하던 게 20달러로 훌쩍 넘어간 게 그렇죠. 3%씩 올랐는데 요번에는 아마 0.7% 정도밖에 맞아요. 못 들어가니까 이거 상승세가 둔화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 가시면 하나만 더 시장 관련해서요. 이제 네네. 다 워낙 좀 명쾌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물어보는 제가 민망한데요. 네네. 다 그 소장님 말씀 그냥 무조건 전문가님 말씀을 제가 듣는 거로 하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 흘러내리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부터 1%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그러보니까 저는 뭐 수학적으로 이게 뭐 상당히 파생이 엮인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저는 이해를 잘 안 해요, 그런 거. 그냥 네네네. 보고 마는데
그런 이제 본질 가치보다 그냥 그런 기계적인 기능에서 떨어지고 그쵸. 그럴 가능성도 많으니까 삼성이나 OCI 이런 거 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네. 뭐 2, 3% 떨어진 게 많은데요. 이렇게 얼핏 보더라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회복 만약에 언젠가 회복되면 네. 거래도 없이 빠진 거니까 쉽게 네네. 회복도 금방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시아 시장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아까 좀 전까지 보고 갔을 때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일본, 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보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홍콩 지수가 조금 빠지는 정도입니다만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 시장이 아주 뭐 거의 뛰어내릴 때는 가장 먼저 뭐 아니면 뭐 서운한가 봅니다만 어찌됐든 방향성 자체가 선물보다는 파생 쪽에서 나타난 방향성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을 살짝만 풀어줘도 반등세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들이 현물로 포트폴리오를 세팅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폭과대가 좀 더 유리하다. 그쪽 비율 좀 더 높이는 게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는 뭐 시장 빠지면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주동희님 거기 고객분이 또 여기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주동희님이 뭐 미남이로 바뀌고 있다. 인물이 좋다. 네. 심지어는 주동희님 차고 계신 시계가 좋은데 자동이다, 기계다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기계 스타 전문가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시계가요. 네. 자동이에요, 오토예요. 그것만 자동이에요. 아니, 그런 게 요새 약 넣으면 다 가지 않습니까? 자동이라는 얘기가? 아, 그렇죠. 그 밥 주는 시계가 아직 있나요? 스타 전문가라 아니, 이것을 기록이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나 제가 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이분 어디 갔어? 두치님, 이해되셨죠? 네. 전지를 넣는 오토매틱으로 해결한 걸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끼리 이런 얘기 했어요. 아마 여기 황금박쥐님 명품 주동이님 그래서 제가 친구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은 모르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황금박쥐님도 본인의, 뭐라 그러죠? 본인의 그 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주동이님 아는 사람이 아니다. 확실하게 있는 거 해주셔야지 그 깔끔한 방송입니다.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왜 아는 사람 같아요. 아니, 시간차가 좀 걸립니다. 오차가 있어요? 시차가? 예, 한 3초에서 5초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아닙니다. 근데 약간 쓰는 타이프 치는 손이 약간 떨린 게 느껴져, 우리가. 그죠? 떨림까지도 느끼시죠? 약간 떨린 게 예. 느껴져. 예, 바로 다음 코너인데요. 바로 다음 코너는요. 두 남자의 우리가 토크 배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자, 일단 넷플릭스 이베이 미국 시장 어제 조정에도 다우는 좀 조정을 받았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 업체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네트워크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베스트바이의 오프라인 쪽에서 실적에 대한 둔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베이도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서 한 18% 정도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베이도 5.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넷플릭스와 이베이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의미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멍 때리면 저한테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성격 상당히 이상한 분이신데요. 그 넷플릭스랑 이베이 두 개 올라갔는데요. 저는 그 넷플릭스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네. 제가 약간은 전문가가 맞아요. 네. 그 넷플릭스는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1999년인가 처음에 생긴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리드 하이스만인가 뭐 이런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게 그때 처음에 뭐를 만들었냐면요. 딱 이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 컸던 그 체인이 있었어요. 그게 블락버스터라는 체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디오 렌터라는 대여점인데요. 미국 전국 각지에 도시마다 있었고 동네마다 막 생겼어요. 비디오 렌트하는 회사가요. 근데 그걸 보다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제 비디오가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면 되니까 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 비디오를 빌리겠냐. 그 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주가 좀 많이 떴다가 그 인터넷 붐이 꺼지면서 주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기술이 막 발달되면서 요즘 이제 실시간을 막 가니까 하는 건데요. 사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주가가 2012년에요. 2012년 가을에 정확하게 53달러 정도였어요. 예. 근데 지금 딱 보면 얼마 나와요? 393달러 나오죠. 네. 이게 불과 1년 3개월 만에 올라간 겁니다.
1년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7배가 돼요. 50불에서 400불이면 딱 8배 가잖아요. 딱 8배가 가는 주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넷플릭스요. 근데 넷플릭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여기서요, 미국 드라마라든가 외국 드라마 많이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서 미드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고요. 또 일본 드라마 이렇게 좋아하시는 뭐 중년 아주머니 이렇게 아주머니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이에요. 작년 2월 달에요. 네. 작년 2월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50, 뭐 $100, $100 조금 넘었었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제가 그래서 컨텐츠를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가 뭘 하냐면요. 여태까지 이제 다른, 쉽게 얘기하면 영화라든가 드라마 다운받아서 보고 이제 스트리밍 하는 건데요.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거. 라이브로 보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만든 거, 딴 데 영화에서 제작한 거 갖다가 이제 돌려서 스트리밍으로 팔아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건데, 뭐 경쟁사도 많이 생겼는데, 얘네가 갑자기 뭘 하냐면요. 자기가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듭니다. 이게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어요. 아, 감흥이 없네, 이 대표가 지금 제가 말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거예요. 예? 그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거를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치 드라마인데요. 이게 보면 사람들 그때 만들었을 때 ABC나 CBS나 다른 뭐 HBO나 이런 애들이 웃은 거예요. 네. 야, 너희들 주제에 새끼야란 말을 딱 그런 표현하는 거 그쵸. 영어로 하는 욕이 아니라 예. 너희들 같은 주제에 무슨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드냐?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아니다, 우리는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요. 또 하나가 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마 이렇게 보면 20부작 하잖아요, 보통요. 네. 하루에 일주일에 2번, 1시간 10분씩 하고, 감질나게 하고, 또 감질날 때 딱 끊기잖아요. 네네. 뭐 전지현이 뭐가 나오고, 누가 난 감질날 딱 해서 그 다음날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 다음 주 걸 보게 만들잖아요. 감질나게. 그리고 지겹게 만드는데요. 얘네는요, 특징이요. 10편이면 10편을 한 번에 다 개봉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예, 예. 이게 완전히 기존 상식을 파괴했어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요. 네네. 그래갖고 작년에 드라마 쪽에 에미상을 지금 3개를 휩쓸었습니다. 엄청 히트를 쳐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부터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오늘 보면요. 480만 개 전 세계 고객이 다시 구독층이 늘어납니다. 이 회사가요. 예, 이 회사가. 근데 더 또 하는 것이 여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딱 경시했던 CBS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 이런 예,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네 라이브로 쏴요.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케이블이나 이런 거 다 없애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얘네가 빅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보통 구글 한다는 건 뭐라고 써요, 이 대표? 구글링 한다고 하죠. 구글링 한다 그러죠. 네. 처음에 야후 할 때, 야후 많이 쓸 때 보면 do you 야후란 게 문구예요. 야후가 동사가 되고 구글이 동사가 되는 건데요. 예,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넷플릭스 해갖고요. 넷플릭스 회사 이름인데요. IAN을 붙입니다. 예. 넷플릭스 하나면 넷플릭스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의 명사인데 또 하나가 네트워크라든가 사람 분석을 잘한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 넷플릭스라는 말을 딱 씁니다. 어디서 넷플릭스 출신이라면 미국에서 여기저기 다 모셔갑니다. 그게 바로 이 주가의 생명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 워낙 알기 때문에 작년 2월에 한국에 복귀해서부터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그전에도 좋아했지만 CGENM 같은 건 상당히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콘텐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 CGNM 좋은데 오늘 또 CGNM 올라가잖아요. 예.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전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보고 있고 그런 게 있고요. 이베이는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베이의 그는 사업부에 뭐가 있냐면 페이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결제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 결제 회사는 우리나라 뭐 결제하려면 공인인증서 따야죠. 네. 공인인증서 따야 되죠. 그리고 액티브 X 이런 막 수수료 막 받잖아요. 예. 그래서 보안 관련주 막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페이펠이라는 것은 결제하는 건데 달랑 이베이 거기에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만 있으면 무조건 다 결제가 맞는 건데 네.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앨런 머스크가 만든 겁니다. 네. 그 회사 자체를. 그래서 이걸 팔았는데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그걸 분리해서 또 스핀업해서 팔아버리자 이런 얘기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건데 여하튼 넷플릭스, 이베이 그런 재료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넷플릭스는 CJ나 약간 생뚱맞은 얘기지만 그게 있고요. 이베이 관련주는 그런 그런 딱 없다고 보죠. 딱 보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이베이 쪽 결제 관련주 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스피노프에 대한 얘기, 페이팔에 대한 스피노프라면은 결제 관련주가 좀 같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시나리오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아프리카 TV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예요. 그거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죠. 그리고 또한 이제 월드컵 아시안 게임입니다. 근데 최근에 직장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엔스크린 문화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TV 현장을 직접 보기보다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현진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할 때 보게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보게 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지금 그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좀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SK컴즈가 사이메라 6천만 다운로드 건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프리카 앱도 1,800만 건의 다운로드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플랫폼을 갖춘 업체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업데이트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SNS 기능을 탑재시켜서 업데이트 시켜버리게 되면 이것이 강력한 이제 SNS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러한 가능성을 좀 보유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넷플릭스가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기업이라면 국내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스트리밍을 하는 아프리카 TV가 아무래도 좀 유사한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드린 건데, 입에 우리나라 결제 관련주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결제 관련주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랑요, 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존에,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예. 뭐 얘기할 때 보면,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결제 관련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제 관련할 때 이제 원화 결제가 되냐, 안 되냐, 예. 뭐 이런 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꾸준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이런 문제가 많다 그래갖고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만약 그게 만약 페이팔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결제 관련주를 한번 훅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약간은 모릅니다. 그 정책적인 분야이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계속 공인인증서 써야 되고 이런데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인터넷 결제가 많아지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제도 훅 바뀌어갖고 미국의 압박으로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공인인증서 해봤자 문제가 많고 그 페이팔 같은 시스템이 한국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 그러면 한 방 훅 갈 수가 있죠. 근데 진짜 물론 이베이는 좀 더 잘 관리를 하겠지만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해킹을 인터넷으로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직원이 아예 작업하던 직원이 그 데이터를 빼갖고 유출한 건데 만약에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태가 나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화서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예.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예. 다음 이슈 뭐 할까요? 자, 그 다음 이슈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거래소 시장과의 디커플링, 이런 흐름, 연초 들어서 거래소는 별로 그렇게 미비한 반면에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과연 이것들에 대한 강세 계속될 수 있을까? 저는 당분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개별주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 대표적인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입니다. 서울반도체 신고가, 원익 IPS 52주 신고가, 유진테크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9월달 주가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기아차로 잘못 표시가 됐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낙폭과대 반등에 대한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낙폭과대 반등에 대한 기업들도 뭐 아모텍이라든가 테라세미콘,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SFA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중소형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겠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뭐 외국만 바라봐고 갖고는 뭐 1년 내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요.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약간 희망해 보는 생각을 좀 하나만 본다 그러면 저는 대림산업이 올라가는 게 네네. 저 대림산업에 대한 그 선호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림산업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것은 실적을 다 보여줬더니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혹시라도 오늘 이제 현대차 나오고요. 내일 이제 기아차 나오고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실적 나오고 기아차 실적이 썰렁하게 나왔는데 주가 올라간다? 네. 희망을 봐도 뭐 잠시라도 희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 만약 그런 게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선호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이런 것들 미안하지만 저도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은 쉴 수밖에 없고 뭐 테마스, 코스닥 다 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찜찜하죠. 특히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몰라더라도요. 실적만 나와도 되지만 삼성이나 현대는요.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무슨 커멘트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향후 전망이라든 나름 그래도 2분기, 1분기라도 작년 4분기도 좋아진다는 희망이 싹 있으면 되는데 희망이 싹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할 수는 하지만 엔화에 대한 움직임에 따른 자동차 주식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리고 데다가 지금은 거래가 이런 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은 큰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점 말씀드리면 시장이 아주 재미없다. 아주 재미없고 그런 구간은 어느 정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좀 답답함이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이 일단 드네요. 예,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그 해외 시장에서의 경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사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CNN 머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CNN 머니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전략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에 대한 뉴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잠깐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그 제목에 대한 뉴스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로 정말 불안한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서는 여태까지 좀 잘 진행이 됐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갤럭시 S5를 예를 들 때도 갤럭시 S5에서 이제는 트렌드 세터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갤럭시 S4까지는 계속해서 애플을 잘 따라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빠른 기술에 대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매출을 볼륨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라면 갤럭시 S5에서부터는 그런 그 트렌드 세터에 대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갤럭시 기어에서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실패를 하고 욕을 먹고 이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어갔는데요. 욕을 먹더라도 이런 트렌드 세터에 대한 역할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줘야지만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볼륨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트렌드 세터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더라고요. 그 시장에 정말 좀 다죠. 저도 이제 저는 언론사 있잖아요. 방송국에 네. 지원을 했는데요. 다 이 느낌을 들어요. 그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선 과대 포장됐다. 네. 왜냐하면 모든 애널리스트, 모든 언론사가 삼성전자 말하는 건 뭐 거의 진리같이 얘기를 쓰는 거죠. 모든 네. 좋다, 호평인데 저는 이제 이 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그 외국 뉴스를 제일 많이 보는, 증권 쪽에 많이 보는 사람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 1분기까지는요.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모멘텀이 더 많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LG전자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저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애플 때문에 가는 거고요. LG전자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구글과 이제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인데요. LG전자는 오늘 그 뉴스가 하나 또 조그맣게 남겨 있어요.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에 드디어 이제 LT4를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기술 인증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그건 뉴스만 갖고도 좀 올라갈 수 있죠. 다만 LG전자는 지금 점유율이 0.1%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그래서 가장 커가는 큰 중국 시장에서 모멘텀을 최소한 1~2%라도 가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다만 그게 험난한 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런 뉴스가 오히려 워낙 중국에 없기 때문에 회복되면 그 정도, 워낙 시가총액이 워낙 말도 안 되게 차이 나는데요. 또 그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남자의 토크 배틀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넘어가자. 네, 두 남자의 하이로 코너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요? 둘 다 로로 베팅했는데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로 베팅했는데도 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포인트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한다. 자신이 무슨 소리예요? 야, 같이 로로 베팅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로 베팅했는데, 내가 조금 더 베팅해서 그게 맞습니까? 아니, 로건 하이건 간에, 그걸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같이 얘기하세요? 안 해본 사람이, 안 해보신 분처럼.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판이라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 했다가 먼저 해요, 이번엔 그러면. 제가 그럼 오늘, 하이 베팅 하겠습니다. 하이요? 예, 반등. 하이? 왜요? 예. 제가 오늘 먼저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슬쩍 봤더니, 앵커님이 하이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놓아야겠다, 따졌는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하이 해버리겠습니다. 하이요? 예. 하이? 나도 하이 해야 되는데, 그럼 하이에 몇 포인트 잡을래요? 하이요? 하이 몇 포인트 잡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요, 오늘 그러면 어저께 억울하다 하니까요. 네네. 저는 오늘 논리가 없습니다. 네. 논리가 없고요. 제가 지는 판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노골적으로 지겠습니다는 거, 지는 거 정말 가겠는데요. 저는 오늘 논리가 없고요. 왜
그 로건 하이건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저는 하나의 그냥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예, 예. 기운을 내자 차원에서요. 그냥 높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958포인트 잡습니다. 그건 좀 너무 심하시니까. 근데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못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로어 가겠습니다. 1953포인트 가겠습니다. 53? 됐습니까? 그것도 너무 아니, 심하신 5포인트? 것 같은데. 괜찮아요? 5포인트? 조금 그 언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유는 그 희망입니까? 단순하게? 희망입니다. 저는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오버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홍콩 H 지수가 좀 하락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 그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어제 이제 2% 오르고 나서 오늘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우리 시장 혼자서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왔던 거에 대한 단기 차익 시험 물량 이제 어느 정도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종가 무렵에 이제 잠시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등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탑팟방에서 올라온 분들 코멘트 한 거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야구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예. 팟빵 게시판에 쓰셨는데 그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예, 잠시만요. 마산 야구니까 마산에 그 NC소프트가 가 있잖아요. 네. 은행 근데 이분이 은행주를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네. 최근 이슈가 되는 지역은행인 인수와 관련해서 종목에 네.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해안과 시원한 멘트 부탁드린다는데요. 이분은 약간 잘못 쓰셨어요. 위원님들의 들은 아니죠. 네, 위원님이죠. 그리고 예, 이승원 예. 대표인데. 네. 그리고 해안까지 내가 아직 인정 못해. 근데 예, 예. 초건 살아 있어요. 예. 그리고 가을 하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행주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저는 하나금융 갖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금융 이번에 안 걸렸죠? 네. 네, 하나금융.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여튼 은행주로 제가 월요일쯤에 한번 제가 월요일쯤에 예. 계속 다뤄드리겠고요. 중방님, 이학영 위원님, 팟캐스트 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 기준은 주식 비중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는데요. 지금 현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추위님, 위원님 방송 거의 다 봅니다. 항공주는 아직인가요? 아마 이분은 머니투의 방송도, 아침 방송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참, 아침 방송 몇 시나요? 이승원 대표님. 저는 8시 50분에서 9시 20분까지입니다. 내용 좋아요? 내용이 좋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에는 그 한국경제방송이 저희보다 시청이 높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예. 이승원 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7시 50분부터 합니다. 7시 50분. 예. 그리고 8시 50분은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7시 50분 때는 저희가 시청률이 더 높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때 보시고, 그때 필요하시면 또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은 그 팟빵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두 남자 쇼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그 게시판에서 글을 남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없이도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저는 드리도록 뭐든지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라면 안 봐요. 예. 쓰지도 않아요. 개인정보 날라가면 어떡해. 뺏겨. 맞습니다. 위원님 방송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는 아직인가요? 친구 얘기를 듣고 샀다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이 방송 보려고 키운 계좌까지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 절대 주식을 친구 따라 사시면 안 된다. 네. 친구가 뭐라고 해서 사는 거? 나중에 결론은요. 친구 사이만 서먹서먹해져. 친구, 사촌, 동생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천안 매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주식이랑은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까지 오늘 말씀드려요. 이게 진지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서먹서먹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서먹해져요. 괜히 말한 사람도 미안해지고 사갖고 뭐 한턱 낸다? 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서로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주식은요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시고 자기 상을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올랐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변함없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고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네. 내일 또 그 친구 나오잖아요. 이 기자. 예, 이 기자 나오죠. 예, 이규창 기자. 예. 무슨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바빠서 얼굴을 잘 못 봤습니다. 하여튼 내일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로호 맞아. 가지 않았나요? 나로 나올 수 있나요? 캔슬했다고. 캔슬했습니다. 나로 네. 안 간대. 여수랑 그쪽 간다는데 안 간다. 예. 예, 저희가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